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군이 정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해 스포츠 체험 시설을 만들었지만 정작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보조금을 주며 위탁 운영을 한다는 계획인데 정부 공모에 섣불리 접근한 것이 오히려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설상 경기장이 밀집해 있는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파크입니다. 스키 점프대 앞 공터에 알록달록한 철제 구조물이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만든 체험시설, 일명 스카이타워입니다. 600제곱미터 터에 높이 9.3m 규모로 번지점프와 짚라인 등을 갖췄습니다.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무려 3년에 걸쳐 만든 스포츠 체험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10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9월 완공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 주민들은 어떤 용도의 시설물인지도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거 뭐 하는 시설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10억짜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한마디로 흉물스러워요. 짓는 것도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째 하는 것 같아요. 결국 평창군은 해당 시설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탁 조건에는 군 보조금으로 연간 1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안전요원과 발권 직원 등 필수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모두 보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영 수익은 평창군이 가져온다는 건데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위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투입된 만큼 그 아웃풋이 결과물이 지금 당장은 나오긴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그래도 좀 계속 노력을 해서 현재 평창 노람들 일원에 추진되는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면서 착공도 하기 전부터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단발적 정부 지원에 눈이 멀어 섣불리 공모에 뛰어든 것이 재정 부담만 키운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내일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3개 조항에 불과한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도민들에게 각종 특례 조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181개 조항을 조만간 완성한 뒤 다음 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폭설로 인해 동해안 일부 유치원은 오늘 휴원에 들어갑니다. 휴원 조치된 곳은 고성 거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태백 독리초등학교 동점초 병설유치원 2곳입니다. 또 강릉 공립유치원은 돌봄교실만 운영하고 속초 경동대 부속유치원은 자율등원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동해안을 비롯한 도내 모든 유치원은 정상 운영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겨울 축제죠. 화천 산천어 축제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3년 만에 열렸는데도 얼음 낚시를 위해 달려온 인파는 폭설 속에서도 축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km의 화천천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얼음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 하나같이 얼음 구멍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잡았다! 여러 번의 챔질 끝에 얻는 손맛을 보기 위해 한없이 내리는 눈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얼음 낚시터에서 꺼내 올린 산천어인데요. 이렇게 잡은 산천어는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산천어를 구워서도 먹어보고 산천어로 만든 가공식품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문을 연 이후 주말 하루에만 1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인데도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드럼맨 손잡기 12시 타임 출발! 신호가 울리자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고 잡은 산천어를 옷 속에 한가득 집어넣기도 합니다. 산천어 낚시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5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후회되지 않고 잘 된 것 같아요. 100m 길이의 얼고미성을 직접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얼음썰매, 짚라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 건축물을 얼음으로 재현한 실내 얼음 조각 광장. 밤에는 오색 찬란한 산천어 선등거리 축제도 열립니다.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들 정도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10,000 대가량 늘어난 21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 당일인 22일에는 24% 증가한 24만 8천 대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은 설 연휴 기간 교통경찰 288명과 순찰차 133대를 동원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오는 20일부터 설 연휴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소방본부는 전통시장과 화재 취약 지역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해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춥니다. 소방본부는 이 기간 복무 위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국립공원 탐방로를 포함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55곳이 통제됐습니다. 또 상습 결빙 지역인 인제와 고성, 미시령 옛길과 영월군도 15호선, 춘천 사북면 말고개와 배후령, 세밑고개 등 도로 9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는 대설특보가 해제되고 결빙 구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으로 실시간 교통사고 통제 정보를 통해 자세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을 개발해 관광 시책과 연계한 건강플러스 지역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까지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일부 기능을 조정해 상반기에 모델 개발과 보급 등을 수행할 강원형 건강증진 추진협의회를 출범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강원도 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워케이션에 건강증진 모델을 적용해 한두 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관리 감독이 취약한 설 연휴를 노린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감시가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와 유해 화학물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와 계도, 점검, 연휴 기간에는 특별 감시와 순찰,
연휴가 끝나면 기술 지원까지 3단계로 특별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과 비산먼지 과다 발생 등 대기 분야 환경 오염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삼표 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삼표 시멘트와 하청업체 등 법인 2곳을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등 6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과 7월 삼표 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작업 중 잇따라 숨졌고 이들 피고인은 부실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강원 학생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진단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장 교사단이 상담을 신청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10분씩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보충교재와 학습 지원 동영상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새 학기에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를 통해 상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4년까지 고등학교에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을 조성합니다.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은 개인 주도 학습, 협업 학습, 정보형 학습 등 획일화된 교실을 탈피해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더 나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총 100억 원을 확보해 학습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철원군 마현리의 13초소 이전 문제를 두고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9일 철원군 마현리 마을에 위치한 13민통초소를 방문합니다. 이어 권익위 부위원장과 마현리 마을 주민대표, 제15보병사단장이 함께 13민통초소 이전과 대체시설 설치를 놓고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